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우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급등주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종목은 세진중공업이고요. 세진중공업 세 가지 급등 논리, 상승 논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진중공업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주, 조선 대표주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대형주들,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겠고, 이런 종목이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라면 가능성이 굉장히 작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가 이미 8월 6일 날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는 거죠. 장중 1891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요. 물론 코스닥 시장도 그날 540포인트에서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사업인 조선주들이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세진중공업은 이제 거기에 부품하고 그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9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따 보도록 하겠지만 뭐 작년 대비해서 2018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거의 한 배 이상이 증가하고요. 매출액도 거의 40% 정도 급증을 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5,000원대에 진입했는데 역사적 신고가가 정확히 5,620원입니다. 한 10% 정도를 남겨놨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장의 회복과 함께 이제 강력하게 아주 탄력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하튼간에 이제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서 거대 매집 세력이 개입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그 위에 차트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전에 현대중공업이었죠. 아래 차트는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기간은 똑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보니까 8월 6일 날 지수가 바닥을 보이면서 장중 저가가 이제 1891포인트를 찍었죠. 그러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정확히 바닥을 찍고 지수 대비해서는 어때요? 상대 광대가 굉장히 세죠. 아주 탄력적으로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지수보다는 상대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BDI 지수라고 해서 벌크선 운임 지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이제 많이 보고 있거든요. BDI 지수가 최근 6개월간 가파르게 역시 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날짜를 보면 8월 30일, 9월 1일, 3일, 4일 쭉 되어 있는데 운임지수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죠. 경기가 뭐 완연하게 지금 지금 6개월 동안 BDI 지수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 회복되는 그런 완연한 이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세진중공업의 이제 실적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액, 맨 위가 매출액이죠. 2016년도에 4,270억에서 17년도에 2,500억, 18년도에는 2,182억으로 최저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올해 예상 매출이 3,2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강력하게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도 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197억에서 71억에서 84억에서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191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배가 훨씬 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단순하게 영업이익은 2016년도하고 이제 유사한데 매출을 보시면 2016년도는 매출이 4,200억이었고 올해 예상 매출이 3,200억이에요. 거의 한 40% 정도 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답이 아래에 있어요. 이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죠. 2016년도 당시에는 영업이익률이 4.6%. 이게 적은 영업이익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제조업에서 4.6%면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5.95%, 거의 6%에 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아까 앞전에 우리가 힌트를 드렸어요. 매출은 2016년 대비 40% 정도 적은데 영업이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죠. 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가 됐고, 아울러서 두 번째, 규모의 경제가 시전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보면은, 분기 영업이익률 보면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라면은 역설 신고점이 이제 5,620원인데 이 역설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높아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세진중공업의 월봉입니다. 장기 월봉. 지금 뭐 어쩌니 저쩌니도 지금 경기 침체론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세진중공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봉 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보고 있어요. 우리 조셉 그랜빌 이론 중에 핵심이 뭐냐면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르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만약에 앞서 얘기했던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 정도만 보여준다면 세진중공업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아참 또 깜빡 잊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방송을 보시면서 들을만 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세진중공업 월봉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일봉이죠, 일봉. 자, 일봉을 제가 거대 매집 세력 논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을.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세진중공업이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네요. 어제 그제 보면은 그 갭상승이 일어나죠. 화살표 끝에 보면은 갭이라고 하죠. 빌공자를 쓴 거죠. 우리 일본에서는 뭐 사케다 20, 30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전일 종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높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약 67만 주 정도 나왔는데요. 근데 그 가격대가 매물대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이렇게 매물대를 갭으로 이렇게 돌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갭상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갭 이론에서 돌파갭 아니면 그 급진갭이라는 것에서 돌파갭, 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러면 갭을 이제 좀 약한 주식들은 갭을 메꾸는 작업이 전개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안전해요. 갭 지지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해요. 근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앞에 거래 상투에 비교해 보세요. 거래량이 67만 주밖에 안 나왔어요. 세진중공업이 그 자본금이 220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219억인가 그럴 거예요. 220이라고 치죠. 그러면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발행 주식 수가 한 4,400만 정도, 4천만 주 정도가 되죠. 4천만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 거의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 유통 물량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한 30% 정도 치면은 한 1,200만 주 정도, 1,000만 주 정도. 하여튼 1,000만 주도 많은 거죠. 그런데 60만 주대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매물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세진중공업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친구예요. 그러나 업황이 불확실했죠. 지수 바닥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업종인 이제 조선업이죠. 조선업들이 지금 지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회복될지 어떨지 굉장히 불확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못 갔던 건데, 요번에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특히 8월 초에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를 갭 돌파로 했다. 그것도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것은 매물이 안 쏟아졌다. 매물이 안 쏟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눌림목 조정을 주고 오늘도 소폭 플러스권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적당히 5,000원대 초반까지, 5,000원 정도 초반까지 줬으면, 5,100원 아래를 줬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오늘도 지금 플러스권은 유지가 되는 모습인데, 어차피 이 주식은 우리가 5,600원 돌파하고 6,000원, 7,000원 이상을 도모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물린다 생각하는 관점으로 좀 사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눌림목을 활용해서 사야 거죠. 이 앞에 제가 앞서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이 세진중공업이 무슨 회사냐면요. 우리가 데크하우스라고 하죠. 데크하우스가 뭐냐면 가판실이에요. 가판실을 만드는 회사예요. 가판실을 시공해주는 회사고, 그 다음에 리빙쿼터로 뭐냐, 우리가 플랜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플랜트 같은 거, 석유 시추선 같은 거 크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리빙쿼터라고 거주 지역이 있어요. 그 직원들 먹고 자고 하는 데죠. 임시주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공해주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방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래서 조선업이죠, 조선업. 그래서 아까 앞전에 상승 논리는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여하튼 간에 너무나도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67만 주가 나왔을 겁니다. 한 60만 주대,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OBB 지표예요. OBB 지표가 뭐냐면 이게 조셉 그랜빌이 개발한 지표고요. 조셉 그랜빌이 OBB 지표를 발견하고는 뭐 유레카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했대요. 이 OBB 지표는 잘 들어보세요. 상승일 거래량 마이너스 하락일 거래량이 무게치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거나 횡보라고 하더라도 플러스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플러스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 OBB 지표는 아래 그림처럼 굉장히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전환점이죠. 이 갭상승이 전환점이 보는 거죠. 어제 그제 만약에 거래량이 뭐 한 200만 주 가까운 100만 주 훨씬 넘는 200만 주 가까운 거래가 터졌다면 불확실성 좀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강력한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급등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펀더멘탈 잠시만 한번 위에 다시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지금 일주일 조금 넘어갔고요. 이거 잘 표현이 안 되네요. 됐습니다. 뭐, 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잘 안 보일 텐데, 올해 예상 퍼가 이제 20배 정도, 그 다음에 PBR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최근에 주가 좀 올랐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PBR이 1배 정도 수준에 0.96으로 돼 있는데요. 청산 가치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는 아무리 못해도 한 1.5배 정도는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데크하우스라든가 리빙 쿼터 분야에서 거의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PBR 기준으로 한번 2배 가까운 그 정도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이 급등주 첫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